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 하나만 꼽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거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가 뉴스로 계속 접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각에서는 약간 걱정하는 시선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트럼프 대통령 중동 순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엄청난 돈들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는 그 천문학적인 돈들이 계속 오고 가는 모습들이 있었고 실제로 엔비디아라든지 AMD 그리고 보잉까지 실제로 돈을 받기로 한 그런 기업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념보다는 이익, 그다음에 가치보다는 돈. 이게 사실 트럼프식 그 비즈니스 방식 아닙니까?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 그거 정확하게 그걸 갖다 달성을 일단 했다. 네. 그렇지만 속 내용을 곰곰이 따져보면은 사실 이게 트럼프의 작품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좀 있죠. 그런가요? 사실 그 중동 국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소버린 AI를 강력히 추진했죠.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네. 그래서 GPU 칩이라든지 가령 첨단 반도체 같은 것들을 갖다가 계속 수요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실 그걸 제재를 했죠. 수출 자체를.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게 첫 번째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갈 위험성. 그다음에 자체 어떤 서비스 부분, 가령 챗 GPT라든지 가령 사우디라든지 각 나라에서 소버린 AI가 발전을 하면은 그게 오히려 수요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전략적 그런 어떤 판단들 때문에 사실 수출 제한을 걸었던 거거든요. 네. 또 그렇습니다. 또 그 미국의 첨단 무기들 계속해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걸프 국가에서는 판매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사코 막았던 거죠. 이번에 파슨스가 솔루션을 갖다가 엄청나게 수출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대부분 국방 관련 솔루션들입니다. 이것도 사실 미국의 어떤 국가 안보 개념 아니면 중동 질서의 어떤 틀 이걸 갖다가 그 안에서 사실은 수출을 갖다가 계속해서 제한을 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렇죠.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필요했던 것들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거래 기술을 통해서 원래 새롭게 창출된 거냐, 아니면 계속해서 수요는 있었는데 미국의 정책상 그걸 갖다가 막았던 걸 갖다가 그 막았던 방주를 갖다가 허물어뜨리고 그냥 수출을 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은 좋아할 만한 그런 재료들이었다라는 점은 동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진짜 온전히 트럼프의 공이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근데 이번에 조금 특수했던 게 원래 보통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먼저 갔는데 중동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갔다는 게 또 특수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동맹보다는 중동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트럼프 2기 때도 중동을 먼저 갔고 그랬구나. 지금 2기 때도 중동을 먼저 갔잖아요. 예. 보통 미국 대통령들은 동맹, 유럽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라든지 이런 나라를 먼저 가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투하해서 관계들이 소원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서 이렇게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를 갖다가 유럽 연합이라든지 캐나다에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반면에 중동을 가게 되면은 돈이라도 돈보따리,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죽을 허물면서 돈보따리를 갖다가 그냥 땡겨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치적으로 일단 삼을 수 있다는 게 중동 방문의 이제 제일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물론 그런 어떤 전략적인 고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약간 좀 척을 지면서 소원했던 관계들 그러면서 중동의 걸프 국가들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관계들이 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좀 친밀해지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 언론에 다루고 있지만 트럼프 가족 사업 사실 중동에 많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래요? 예, 그게 골프장이라든지 마철루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운영하는 펀드에 사모펀드에 20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다음에 골프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우디가 지금 집중적으로 PGA에 대응해서 키우고 있는 LIV 그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골프장에서 연다 그런 대회들을
뭐 이런 것들이 뭐 그 작용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주셨네요. 일단 돈보따리 받아올 수 있는 거, 받아올 만큼 받아왔고요. 그리고 또 중국을 좀 견제하는 묘하게 이제 중국이 신경이 많이 쓰일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 아마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 사업 안 갈 수가 없는 이유들이 많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번에 되게 그 좀 파격적이었던 행보 중에 하나가 시리아의 제재를 완전히 한 번에 그냥 다 해제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보고 있는 약간 좀 적대적인 나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라든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그건 뭐 사실은 그 전형적인 트럼프의 어떤 실리 외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돈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뒤에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트럼프가 굳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갖다가 풀었을까라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있죠. 그렇죠. 일단 사우디가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 그다음에 시리아,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하는 게 삼각축이잖아요. 예, 이 축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려야지 중동의 패권 자체를 갖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계속 뭐 유지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마침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그 당선된 사람이 뭐 당선된 건 아니죠, 사실. 예. 어쨌든 그분이 친서방적인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명분 하나만 만족을 시킨 거겠죠. 니즈가 맞았네요. 예, 그렇지만 그분 같은 경우가 사실은 과거에 그 미국이 1,000만 달러의 그 현상금까지 걸었던 사람이에요. 수배 인물입니다. 그래요? 그게 9.11 테러 당시 알카에다와 어느 정도 연을 맺었다라는 어떤 그런 의심 하에서 네. 미국이 1,000만 달러 정도 현상금을 걸고 수배했던 인물이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이념, 뭐 가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결국은 이제 시리아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 시리아 역시 석유라든지 천연가스 자원이 있잖아요. 풍부하잖아요. 그쵸. 제재에 예. 밀려가지고 사실 그 개발을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지금 어떤 그 제재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시리아 측에서 그걸 갖다가 제안을 했다라고 해요. 오일, 그다음에 천연가스를 공동 개발하자. 그렇군요. 당장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돈이 되니까. 좋네요. 괜찮아요. 돈 좋아하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 제재를 갖다가 풀었다. 하지만 그걸로 인한 우려들은 뭐 상당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 당장 좀 거기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그 시리아에 대한 어떤 제재를 풀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란도 뭐 한편으로는 좀 반겨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기존에 이제 이란과 어떤 공동 대응을 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든지 걸프 국가들 갖다가 견제해왔던 건데 그 한 축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려도 뭐 그 중동 내에서는 걸프 국가들을 일단 환영을 하겠지만은 걸프만 국가들, 이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는 뭐 이런 우려와 어떤 환호가 교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잘했다라는 측면에서 뭐 돈은 많이 벌었으니까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약간 이에 반해서 약간 반대적인 의견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외신에서 이런 얘기가 많네요. 너무 비즈니스만 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닌가.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건 뭐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국제 정세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유연한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별로 안 보였던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순방 성과라고 하는 것들도 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떤 과장된 것들이 좀 있다. 뭐 이런 비판도 일단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가령 뭐 사우디에서 6천억 달러를 받았다고 하지만 예. 사우디 포럼 측에서는 3천억 달러, 뉴욕 타임스가 추산하기로 한 2,800억 달러, 절반으로 딱 깎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1조 2천억 달러 경제 교류거든요. 계약이 맞아요. 아니고. 예. 그 말이 애매모호하죠. 예. 근데 그 나라의 GDP가 1년 GDP가 2,200억 달러인가요? 그러니까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자신의 GDP보다 6배 규모의 뭐 경제 교류를 하겠다? 약간 좀 의아한 기능들이 그쵸. 사실 예. 또 있고요. 그거보다는 사실은 이런 어떤 실리 외교, 극단적인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중동을 갖다가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는 하나의 어떤 위험성도 있어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겉으로 얘기하기에는 중동 국가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개입을 갖다가 천명을 했거든요. 진짜 불개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불개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동 질서 자체가. 모르도 말 수도 없죠. 그 사실 네. 굉장히 큰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불개입의 어떤 의사를 표명한 거는 역시 경찰 국가,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거에는 개입을 하지, 걔네 돈 들여서 개입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천명하지만 그 원칙하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과연 개입을 안 할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 이스라엘 대이스라엘 정책에서 완전히 유턴할지 뭐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불개입을 천명하고 있지만 가령 뭐 이란에 대한 제재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후티 반군에 대한 뭐 공격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도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외교 정책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래요. 앞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가치를 중시하기보다는 결국은 자국에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방금 조금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이 액수가 너무 천문학적으로 계속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믿을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과장된 어법도 물론 있는 거고요. 예. 사실 이 그 걸프 국가들의 과장된 어법도 있어요. 서로 이런 걸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나라들인가 벤처 봐요. 기업에 그 사우디 국부펀드가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카타르도 엄청나게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전 정부에서. 네. 근데 그거 지금 다 유야무야 되죠. 오늘도 기사 났잖아요. 돈이 없어요. 그 지금 그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바람에 그러네요. 사실 그 정도의 어떤 경제력이 있는지 뭐 가령 뭐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는 거 다 맞고 미국한테 그냥 좀 거친 표현으로 몰빵하겠다. 네. 아니면은 뭐 지금 빈살만 재산도 비공식적으로 24년도만 해도 한 2조 달러 정도 되고 네. 사우디 국부펀드가 갖고 있는 것도 한 2조 달러 정도 되니까 사제 좀 털어. 뭐 사제 좀 털어서 한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네. 사실 사우디의 재정 상태가 사실 그렇게 썩 훌륭한 편인 좋은 편은 사실은 아닌 거거든요. 쓸 돈이 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걸 갖다가 과연 이 약속들을 갖다가 지켜낼 수 있을지 그게 뭐 지금 그 양국 간의 이런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떤 금액들이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거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뭐 말씀하셨던 이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우디를 비롯해서 지금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다 제가 알기로는 순위파거든요. 근데 이제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 입장에서는 계속 미국이 핵 포기 안 하면 너네랑은 대화 없어. 이렇게 뭔가 좀 제재 일변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란 입장에서 핵을 어떻게 할까요? 핵 협상에 나설까요? 글쎄요, 이란과 기존의 그 아랍 국가하고 이슬람이라고 그 이렇게 동등하게 취급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란은 시아파예요. 시아파죠. 그다음에 민족도 이게 유럽 계통입니다. 이란은.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 그 제국을 건설했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어요. 오. 글자가 비슷해 보이지만 글자도 언어도 다 틀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과 불과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이란과 걸프 국가 기존의 그 아랍 국가들하고는요. 네. 이 특성을 이해하셔야지만 왜 이렇게 이란을 갖다가 기존의 걸프 국가들이 미워하는지를 갖다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걸프 국가들하고 이 친밀하게 되면 될수록 미국이 친밀하게 되면 될수록 이란을 갖다가 제재해서 미국이 풀고는 싶을 거예요. 예. 왜? 이란이 갖고 있는 그 천연자원 엄청나요. 아, 그래요? 오일은 매장량의 세계 4위, 천연가스 2위, 히토리 엄청나고 있죠. 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아요. 그 잠재력이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러네요. 또 중동의 정중앙에 딱 이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게 군사적인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물류, 에너지의 어떤 통로로 남아시아, 그다음에 그 동아시아, 그리고 유라시아, 그다음에 유럽, 중동까지 다 하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인 겁니다. 최고네요. 이 잠재력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은 이걸 갖다 한사코 막고 싶겠죠. 왜 그러면 걸프 국가들은 대부분 왕정 체제잖아요. 이란은 물론 이슬람 그 최고 지도자가 위에 있지만 공화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혁명의 수출 이런 것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말이 이상하게 엇나갔는데 사실은 그 미국 입장에서는 팔레미 왕조 때처럼 1979년 이란 혁명 이전 때처럼 이란과 친하게 지내고는 싶을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나라에 갖고 있는 잠재력들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걸 갖다 걸프 국가들이 막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막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예, 핵협정 얘기가 나오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도 아, 핵만 좀 포기해봐. 약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두 거예요.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핵만 포기해.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인정해. 아, 예, 근데 이란은 한사코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걸프 국가보다 더하게. 예. 그다음에 핵도
그 걸프 국가들이라든지 이스라엘들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버리지 않는 이상 방어 카드죠. 본인은. 이란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 쉽게 포기할 수 그렇죠. 없다. 뭐 이런 카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군요. 보기에는. 예, 예. 그러면은 뭐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니즈는 분명히 있는데 이란과 그 카드가 안 맞아서 이게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누군가가 전격적으로 무언가를 한번 접어주면은 또 그 시장이 열리면서 되게 큰 잠재력이 폭발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호재성과 악재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재료라고 이란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동 순방에 대해서 평론가님이 평가하는 뭐 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해보고 마무리할까요? 제가 미국인들이라고 그러면은 보수 진영 쪽에서는 엄청나게 박수를 칠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점 정도는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타국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완전한 어떤 이익만 돈만을 쫓는 외교 정책 이게 과연 세계 질서를 갖다가 일시 어느 순간에는 혼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길게 보게 되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AI를 팔고 중동 국가들한테 네. 아니면 미국의 무기를 팔고 하는 것들이 미국에는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오. 이렇다고 해서 걸프 국가들이 완전히 중국과 러시아를 갖다 멀리하면서 미국하고 완전히 다시 손을 잡고서 어떤 동맹 체제로 갈 거냐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거든요. 중동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어떤 밸런스를 추구하려고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이득은 크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과연 미국한테 이득이 될 거냐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만약에 이제 미국의 공화당 측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평론가께서는 60점 정도밖에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는 거는 분명히 뭔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같고요.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에서는 일단 액수가 너무 천문학적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한 액수겠느냐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였고 AI를 이렇게 중동에 퍼줬을 때 미국이 맞게 될 부메랑은 없을까? 정말 중동이 중국과 러시아를 다 끊고 미국이랑만 친하게 지낼까라는 거는 오히려 또 다른 뭐 호랑이 새끼를 좀 키워주는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네요. 뭐 무튼 일단 시장은 웃어줬고요. 앞으로의 걱정은 또 다음 주에 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